엄마, 노후 적금까지 다 쓰셔서 나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딸의 그 말이 아직도 귀에서 떠나지 않아요. 50번의 탈락 메일, 1억 원의 노후 적금, 그리고 하나의 작은 카페. 이것이 57세 엄마가 25살 딸에게 준 선물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딸 지은이가 들어왔어요. 엄마, 또 떨어졌어요. 중혈된 눈, 창백한 얼굴. 1년 전부터 매주 반복되는 광경이었죠. 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안에서는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어요. 지은아, 문 좀 열어봐. 엄마가 간식 좀 가져왔어. 배 안 고파요. 혼자 있고 싶어요. 저녁을 준비했지만 나오지 않았죠. 대학 졸업 후 1년 동안 지은이는 매주 지원했지만 번번이 탈락했어요. 딸의 노트북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받은 편지함에는 불합격 통보가 많이 있었어요. 매번 거절당했다는 뜻이었죠. 최근 메일을 클릭했어요. 신입 채용 경력 3년 이상 우대. 신입인데 경력 3년. 다른 공고들도 모두 비슷했어요. 요즘은 신입보다 중고 신입을 찾는 세상이에요. 그럼 우리 지은이는 어떻게 경력을 쌓으란 말인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경력이 필요하다면 내가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은행으로 향했어요. 30년간 모아둔 노후 적금. 1억 원이 찍혀 있었죠. 하지만 카페를 차리려면 준비가 필요했어요. 저는 커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딸이 면접 보러 간 바로 그 시간, 저는 친구 집에 다녀오던 길이었어요. 골목을 걷다가 한 카페 유리창에 붙은 종이가 눈에 들어왔죠. 아르바이트 구함. 저는 잠시 멈춰서서 카페를 들여다봤어요.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죠.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여기서 배우면 되겠구나. 용기를 내어 카페 문을 열었어요. 30대로 보이는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구함 보고 왔는데요. 아, 그러세요? 그런데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57살이에요. 하지만 일은 젊은 사람 못지않게 할 수 있어요. 사장님이 잠시 고민하더니 일주일 테스트 기간을 거쳐 뽑겠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었죠. 다음 날 아침 딸에게 메모를 남겼어요. 지은아, 엄마 친구 집 다녀올게.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카페 일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에스프레소 머신, 우유 스팀, 원두 분쇄. 하나하나가 새로웠죠. 하지만 사장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고, 저는 메모하며 열심히 배웠어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어요. 매일 카페로 출근했고, 오후 3시에 퇴근했어요. 지은이는 엄마가 친구를 자주 만난다고만 생각했죠. 그 6개월 동안 저는 커피에 대한 모든 것을 배웠어요. 어느 날 사장님이 라떼 아트를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몇 번이나 실패했어요. 하트 모양이 아니라 이상한 얼룩만 생겼죠. 한 달이 지나자 삐뚤어지긴 했지만 하트가 나타났어요. 사장님이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5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손으로 커피 하트 라떼를 만들어내는 기쁨이었죠. 사장님이 그 라떼를 사진으로 찍어 주셨어요. 삐뚤어진 하트였지만 제게는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었어요. 6개월 후 저는 사장님께 작은 카페를 차려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장님이 놀라면서도 축하해 주셨죠. 그리고 카페 창업에 필요한 조언들을 아낌없이 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동네 골목 안쪽에 작은 상가를 발견했어요. 15평 크기. 다음 날 지은이가 면접 보러 나간 사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확신이 있었죠. 한 달간 준비가 시작됐어요. 보건증 발급, 위생교육, 사업자 등록. 지은이가 면접 보러 가는 동안 카페를 꾸몄어요. 밤에는 유튜브로 공부했죠. 마침내 카페가 완성됐어요. 간판에는 골목 끝 커피라고 적었어요. 그날 저녁 지은이가 또 면접에서 떨어졌다며 울대 말을 꺼냈어요. 지은아, 엄마 친구가 카페를 하는데 알바생을 급하게 구한대. 한 달만 도와줄 수 있을까? 지은이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다음 날 아침 지은이를 데리고 카페로 향했어요. 딸은 처음 보는 카페 앞에서 눈을 반짝였어요. 여기 정말 예쁘다고 말했죠.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지은이는 감탄하며 둘러봤어요. 따뜻한 조명, 아늑한 테이블, 창가의 초록 식물들. 7개월간 제가 배운 모든 것을 쏟아부은 공간이었죠. 근데 엄마, 사장님은 어디 계세요? 친구가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내가 대신 가르쳐 줄게. 저는 6개월간 배운 커피 만드는 법을 지은이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에스프레소 머신 사용법, 우유 스팀하는 법, 손님 응대하는 법까지. 엄마는 어떻게 이걸 다 아세요? 친구한테 미리 배웠지. 지은이는 의심 없이 받아들였어요. 똑똑하고 손재주도 좋아서 금방 익숙해졌죠. 며칠 후 라떼 아트를 가르쳐 주었어요. 제가 처음 만든 삐뚤어진 하트 사진을 보여줬어요. 엄마도 처음엔 이렇게 삐뚤어졌다고 말했죠. 카페를 오픈한 지 며칠 후 한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70세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는 우산을 접으며 천천히 들어오셨죠.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셨어요. 지은이가 긴장한 표정으로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혼자 완성한 커피였죠. 여기요.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한 모금 마시고 미소를 지으셨어요. 커피 맛있다고 젊은 친구가 참 친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주 오시겠다고 하셨죠. 지은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1년 동안 거절당하던 딸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아니야. 정말 맛있어. 나 박순애 할머니라고 해. 앞으로 자주 올게. 그날 이후 박할머니는 매일 카페에 오셨어요. 지은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취업이 어렵다는 하소연에 할머니는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죠. 그 3개월 동안 딸은 점점 웃음을 되찾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저는 지은이에게 친구가 계속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지은이는 괜찮다고 했어요. 사실 여기 일하는 거 재밌다고 말했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났어요. 카페는 동네에서 소문이 났어요. 지은이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아갔어요. 어느 날 저는 지은이에게 제안했어요. 친구가 전표 정리랑 간단한 장부 관리를 맡겼으면 좋겠다고. 매니저 대행 같은 거라고 설명했죠. 지은이는 해보겠다고 했어요. 지은이는 성실하게 전표를 정리하고 영수증을 분류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지은이가 카운터에서 영수증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손에 통장을 들고 있었어요. 이 통장 예금주가 정미숙이라고 엄마 이름이라고 말했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은이가 물었어요. 여기 카페가 엄마 것이냐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저는 지은이를 테이블 앞에 앉혔어요. 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딸에게 카페는 엄마 것이라고 인정했어요. 지은이가 책상을 탁 치며 일어섰어요. 그럼 엄마 친구라는 건 다 거짓말이었어요? 처음부터 나 때문에 지은아, 노후 적금까지 다 쓰셔서 나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지은이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딸을 안아주려 했지만 밀쳐냈어요. 이렇게까지 해달라고 한 적 없다고, 그냥 혼자 해결하고 싶었다고 말했죠.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는 딸 때문만은 아니야.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7개월 전 우연히 카페 구인 광고를 봤다고, 그때부터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설명했어요. 내가 면접 보러 가는 동안 거기서 커피 만드는 법을 배웠다고요. 엄마도 오래전부터 내 이름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었다고 털어놨어요. 20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와 딸 키우느라 살았는데, 물론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시작한 건 맞다고 인정했어요. 내 노트북에서 빨간 숫자 50을 봤다고, 불합격 메일함을 봤다고 말했어요. 50번이나 떨어졌다는 걸 알았을 때 엄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고백했죠. 하지만 6개월 동안 카페에서 일하면서 엄마도 많이 배웠다고 말했어요. 정말 즐거웠다고요. 저는 핸드폰에서 사진을 꺼내 보여줬어요. 삐뚤어진 하트 모양의 라떼 아트. 이게 엄마가 처음 만든 거라고. 삐뚤어졌지만 엄마한테는 정말 소중한 작품이었다고 설명했죠. 우리는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석양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카페 안엔 커피 향이 다시 퍼졌어요. 커피 머신이 숨을 고르듯 소리를 냈고 고소한 향이 가게를 채웠죠. 엄마, 나 정말 쓸모없는 딸이죠? 무슨 소리야? 너는 엄마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50번 떨어진 게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신입인데 경력을 요구하는 세상이 잘못된 거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내 첫 경력을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설명했죠. 이 카페에서 3개월 일한 경험도 훌륭한 경력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딸을 꽉 안아주었어요. 지은이가 제 품에 안기며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죠. 지은이가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말했어요. 저는 미안할 것 없다고 했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박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박할머니가 테이블에 앉으시며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사실 알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이 딸을 위해 이 카페를 차렸다는 것을. 동네가 좁아서 소문이 다 돌았다고 말씀하셨죠. 할머니가 따뜻하게 웃으시며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이어서 말씀하셨죠. 회사에서 은퇴했다고, 중소기업에서 35년 동안 일했다고 하셨어요. 격리, 회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관리 이사까지 했다고요. 지은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힘든지 너무 잘 안다고요. 신입도 경력을 요구하고 스펙도 좋아야 한다고요. 주변에도 취업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조카도 1년 넘게 준비했고 이웃집 아들도 2년째 준비 중이라고요. 박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아가씨가 여기서 일하면서 점점 밝아지는 걸 보니까 정말 다행이다 싶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셨어요. 이거 내 후배가 운영하는 작은 마케팅 대행사예요. 대림 마케팅이라는 곳인데 지금 신입을 1명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지은이가 명함을 받아들고 손을 떨었어요.
6개월 인턴 후에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저 정말 괜찮을까요? 3개월 동안 아가씨를 지켜봤어요. 손님을 대하는 태도, 일하는 자세, 배우려는 의지. 그게 바로 회사에서 원하는 자질이에요. 박할머니가 따뜻하게 지은이의 손을 감싸주셨어요. 이 카페에서 3개월 일한 경험도 훌륭한 경력이라고. 서비스업 경험이 있다는 건 소통 능력이 검증됐다는 뜻이라고 말씀하셨죠. 특히 클레임 상황 대응, 손님 요구 파악 같은 현장 경험이 정말 귀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박할머니께 깊이 인사했어요. 할머니가 일어서시며 이력서 잘 준비하라고, 카페에서 배운 이야기를 꼭 하라고 당부하셨어요. 박할머니가 카페를 나가신 후 지은이가 저를 돌아봤어요. 엄마, 나 지원해볼까요? 물론이지. 해봐야지. 지은이가 걱정했어요. 그런데 카페는 어떡하냐고, 자기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엄마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7개월 동안 준비한 게 뭐겠냐고 말했죠. 이제 내 차례라고 했어요. 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지은이가 명함을 꽉 쥐고 결심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꼭 합격하겠다고 말했죠. 저는 넌 할 수 있다고, 엄마가 믿는다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지은이는 오랜만에 이력서를 다시 작성했어요. 이번에는 달랐어요. 경력란에 당당하게 적을 수 있었죠. 골목 끝 커피 바리스타 겸 매니저 대행 3개월. 작지만 소중한 첫 경력이었어요. 2주 후 지은이는 면접을 보러 갔어요. 저는 카페에서 혼자 일하면서 딸을 기다렸어요. 손님이 없는 시간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9개월을 돌이켜봤어요. 6개월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준비했던 시간, 한 달간 오픈 준비를 했던 시간, 그리고 3개월간 딸과 함께 카페를 운영했던 시간. 오후 4시 지은이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환한 얼굴이었죠. 엄마, 합격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래요. 저는 딸을 꽉 껴안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지은이가 신나서 이야기했어요. 면접관이 카페 경험을 정말 인상 깊게 봤다고, 현장 대응 능력이 뛰어나 보인다고 말했다고요. 클레임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물어봤는데 카페에서 겪었던 일을 얘기하니까 정말 좋아하시더라고 했어요. 저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흐뭇했어요. 1년 전 방에 틀어박혀 울기만 하던 그 아이가 이제는 이렇게 당당하게 면접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은 내가 특별한 거 만들어줄게요. 지은이가 앞치마를 두르며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우유를 스팀하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조심스럽게 라떼 아트를 그렸어요. 컵 위에 완벽한 하트 모양이 떠올랐죠. 3개월 전 서툴기만 했던 딸이 이제는 제가 만든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라떼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 한 모금 마시고 웃었어요. 정말 맛있었죠. 이제 진짜 엄마보다 훨씬 낫다고 말했어요. 지은이가 에이, 엄마한테 배운 거라고 웃었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박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오늘 분위기가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좋은 일 있었냐고 물으셨죠. 지은이가 합격했다고 말했어요. 할머니가 축하한다며 손뼉을 치셨어요. 그럴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며칠 후 저는 지은이에게 제안했어요. 이제 진실도 밝혀졌으니까 간판을 바꾸는 게 어떠냐고 물었죠. 골목 끝 커피도 좋지만
이제는 내 이름을 걸고 싶다고 말했어요. 지은이가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이냐고. 저는 그렇다고, 지은이네 카페는 어떠냐고 했어요. 우리는 함께 간판 업체에 연락했어요. 새 간판이 달리는 날 동네 단골 손님들이 모였어요. 박 할머니도 오셨고, 이웃 아주머니들도 오셨죠. 작은 개업식 같았어요. 저는 손님들 앞에서 말했어요. 오늘은 우리의 두 번째 개업식이라고. 처음에는 골목 끝 커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지은이네 카페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말했죠.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6개월이 흐른 어느 토요일 오후 지은이가 카페에 들어왔어요.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죠. 엄마, 나 정규직 됐어요. 정말 축하해, 지은아. 그리고 정규직 첫 월급 받았어요. 이거 엄마 선물이에요. 지은이가 상자를 건넸어요. 열어보니 작은 액자가 들어 있었어요. 액자 안에는 우리가 함께 찍은 카페 사진과 함께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세상이 외면해도 가족은 언제나 당신이 편. 저는 액자를 꽉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지은이가 울지 말라고 행복해서 눈물 나는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엄마는 지금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죠. 우리는 함께 액자를 카페 벽에 걸었어요. 그리고 나란히 서서 액자를 바라봤어요. 액자 옆에는 제가 처음 만든 삐뚤어진 라떼 아트 사진도 함께 걸었어요. 지은이가 이 사진도 같이 걸자고 했어요. 엄마의 첫 작품이라고 함께 걸어야 한다고 말했죠. 2개의 사진이 나란히 걸렸어요. 엄마의 삐뚤어진 하트와 딸이 만든 완벽한 하트. 그날의 햇살이 2개의 하트를 비췄어요. 시작과 성장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죠. 지은이가 주말에는 카페를 도와주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내가 쉬어야 한다고 했죠. 지은이가 아니라고, 이제 자기 차례라고 말했어요. 지은이가 앞치마를 두르며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테이블에 앉아 딸이 만드는 커피를 바라봤어요. 서툴렀던 그 손놀림이 이제는 능숙하고 자신감 넘쳤죠. 지은이가 라떼 한 잔을 건넸어요. 예쁜 하트 모양이 그려져 있었어요. 한 모금 마시고 웃었어요. 카페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박 할머니도 오셨고 동네 아주머니들도 오셨죠. 정규직 축하 인사를 받는 지은이의 얼굴은 행복으로 가득했어요. 박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경쟁이 심해도 가족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고요. 저는 카페를 둘러보며 생각했어요. 9개월 전 우연히 발견한 아르바이트 광고 한 장으로 시작된 일이었어요. 노후 적금을 털어서 시작한 작은 카페였지만 이곳에서 딸은 자신감을 되찾았고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카페 문을 닫고 정리를 시작했어요. 지은이가 테이블을 닦고 저는 설거지를 했어요. 창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평범하지만 따뜻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 지은이가 제 팔짱을 꼈어요. 오늘 팀장님이 신입인데 일 정말 잘한다고 칭찬하셨다고 다음 프로젝트는 메인으로 맡겨주신다고 말했어요. 저는 대단하다고, 우리 지은이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죠. 지은이가 다 엄마 덕분이라고 했어요. 저는 딸을 안아주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이가 출근하고 저는 카페로 향했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박 할머니도 오셨죠.
오늘도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가 시작됐어요. 커피 머신에서 에스프레소가 추출되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소한 향이 카페를 채웠어요.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와 벽에 걸린 2개의 사진을 비췄어요. 엄마의 삐뚤어진 하트와 딸의 완벽한 하트. 그리고 그 아래 액자.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57세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 이렇게 보람찰 줄은 몰랐어요.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경쟁은 치열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죠. 오늘도 문을 열어요. 세상이 외면해도 가족은 언제나 당신의 편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